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1회 무야호 회담 진행을 맡은 안수민이라고 하고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할까요? 그럼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서 무야호 회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치킨을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삼국지 전략판 운영팀이 무야호 회담을 개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무야호 회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고수들의 게임 공략을 1대1로 또 Q&A도 진행하고 직접적으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최고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문제들이나 가장 최근에 핫 이슈 관련해서도 토론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제 최고의 장수 배치. 아무래도 게임 고수분들께서는 자기들만의 원픽 장수도 있을 테고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노하우를 가득 안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로 마구마구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오늘 진행을 열심히 하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볼게요. 오늘 회담 총 4세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세션별로 토론 주제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고수분들이 각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함께하고 계시는 삼린이 게스트분들께서 Q&A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세션 사이에는 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9명을 세조로 나뉘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세 게임을 다 합산을 했을 때 가장 고득점을 한 조는 선물이 있습니다. 교환 코드 보상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환 코드 보상은요. 자색 만호 1개, 독산옥 1개, 그리고 황단 1개예요. 게임의 승리조가 이 교환 코드의 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우리 고수분들과 삼린이 게스트분들을 또 만나봐야겠는데요. 먼저 고수분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천무진님. 안녕하세요. 일서버에서 용사단에 있는 천무지입니다. 용사단에서 이제 명원들의 덱 봐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휘관으로서 지금 전장이나 이런 곳에서 지휘도 같이 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고수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자리에서 의견 많이 나눠서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마술사 준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 직업은 진짜 마술사고요. 오. 공연이 요즘 코로나로 좀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 삼국지 전략판 한 7개 계정하다가 요즘 다시 공연을 좀 하고 있어갖고 지금 현재 4개의 계정으로 무과금 계정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66서버 마술사 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유튜버랑 아프리카에서 삼국지로 방송을 하고 취미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 회담 끝나고 마술사 준이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LA 대부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삼서버에서 맹주를 맡고 있는 LA 대우산입니다. 저는 현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장소를 풀발로 모든 전법으로 모든 연습을 다 테스트를 해봤어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됐고 저도 배우는 시간 될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수분 중에서 간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서버에서 지금 유저로 있는 간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요 활동 무대가 또 게임 아니면 좋은데 서버에서 뭐 지휘부를 맡고 있는 게 아니어서 원래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그 삼국 전략판 그 네이버 카페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글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공략을 올리기도 하고 같이 의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서버 옮기면서 옮길 때마다 전법 강착이나 뭐 이런 거에서 실패하고 옮긴 적이 많아서 후보 유저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알려줘서 이제 또 서버를 옮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했고 또 치킨도 먹으면서 하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이어서 삼린이 게스트분들 또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악비님. 네, 안녕하세요. 악비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천무진님 팬이라 놀러 왔어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마크일님. 네, 안녕하십니까. 89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크1이라고 합니다. 원래 마크였는데 동일한 아이디가 있어서 마크1이었고 서버 1부터 같은 랭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가 좀 그래가지고 마크1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커님. 그리고 이어서 나헌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21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원이고요. 그 삼국지 전략판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 된 삼린입니다. 이번 무야호 회담에서 게스트 주군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고수분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라난 인사해 주세요. 저는 74 서버에서 무과금으로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 파라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즌 3 접어들었는데 저희 서버가 어느 정도 개월수가 좀 찬 무과금이다 보니 좀 약간 가벼운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무과금 유저로서 오늘 저와 함께 많은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솔로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제가 2월 달에 오픈하고 이제 5서버부터 이제 맹주로 시작했고요. 저는 약간 리더를 좋아해서 계속 이제 맹주했는데 전쟁을 계속 망해하고 계속 뒷서버까지 갔다가 지금은 94 서버에서 솔로몬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맹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하도 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정보가 필요해서 이런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린으로서 고수분들한테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치킨도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의 핵심 주제, 바로 나만의 장수 배치 노하우인데요. 장수와 전법을 이제 획득하게 되면 또 활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수를 육성을 할지 전승을 할지 어떤 진영에 넣을지 뭐 어떤 전법을 장착을 해야 가성비 넘치게 최대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고수분들께서는 분명히 본인이 좋아하시는 장수와 또 전법 배치 비법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노하우를 저희가 한번 엿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모진님이 노하우를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유저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먼저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마다 삼국지에서 좋아하는 장수라던가 아니면 이 전법을 꼭 써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원하는 희망사항을 먼저 듣고자 주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장수 배치를 구성할 때 그 장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전법에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해서 배치를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티어덱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시너지가 있는 편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것도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특정한 거에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단점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지를 먼저 시키는 편이고요.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진 않겠지만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격덱,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장료를 이용한 상대의 주장을 노리는 그런 덱들이 좀 약한 면모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 이용해가지고 다 판단해서 많이 짜주는 편입니다. 노하우라고 할 거는 이제 자주 이제 얘기하게 되는 조합이 있어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중국 사이트에 시뮬레이터라고 있어요. 흔히 이제 참고 자료를 쓸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 이용해서도 이제 이 덱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판단해가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두 가지로 활용하는 게 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순서인 간신님의 노하우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시면은 저는 장수 배치 이해를 할 때 도감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장수 목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뭐 내가 모집한 장수랑 모집하지 않은 장수도 써 있고 한데 여기서 우선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있는 것 중에 찾아서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 장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밑에 쪽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뭐 공격형이다 아니면은 보조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수 역할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장수 역할을 보고 가장 효능이 높은 게 공격형 1명, 방어형 1명, 하나는 보조형. 그러니까 유비와 같이 치료 효과를 갖고 있는 그 장수로 해서 3명을 배치할 때 가장 효과가 높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비 관우 장비다 이렇게 보험 방패덱이 되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덱을 하나하나 이렇게 짜서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텍스트로서 정해볼 수도 있어요. 정말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이 말처럼 공격력으로 끝장을 보는 타입인데요. 예를 들면 시즌2에 등장한
장룡, 하우영, 곽과 덱을 들 수 있어요. 이 덱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카페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장룡랑 하우영, 곽과는 여러 명 역할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뚝배기 딱 하나 있으면은 밥 뚝딱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덱 하나로서 그 티어 덱 여러 개를 상대할 수도 있어요. 공격형으로 해서 한 턴, 두 턴, 세 턴 정도 안에 이렇게 적을 제압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어형 덱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공격만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방어형 이 덱 같은 경우는 공격을 다 막아내잖아요. 네, 유비관우 장비 도원방패 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덱을 구성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무승부로 만들기도 하고 또 적의 피를 다 깎아서 이기기도 하는 그런 덱으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뭐 노하우라고 하면은 노하우지만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덱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신님, 그 PT까지 준비하셔서 이야기가 더욱 쉬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처음에 천무지님도 그렇고 간신님도 그렇고 그 컨디션이랑 장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또 가장 맞는 적합한 덱을 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LA 대부사님의 노하우도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장소 배치 노하우는요, 일단 두 가지를 다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말하는 이제 가이드가 있고 그 덱들 대부분 99%가 완성도가 있어요. 시즌별로 다 그것들이 가이드화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전적인 측면으로서 그 외 덱들도 많이 실험을 했는데 1차적으로 중국 가이드 내용에서 내가 부합한 장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장소로 가는 것을 저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컨셉이 명확해야 돼요. 덱에 대한 컨셉이. 그래서 내가 이 덱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이냐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즌마다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시즌 1에는 창병이랑 궁병이 좀 유리하고 시즌 2에는 완전 궁병이랑 방패가 엄청 유리한 시대가 오고 시즌 3는 기병이랑 또 이제 궁병이 유명해지고 시즌 4는 이제 기병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시즌마다 가지고 있는 전법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수 그리고 중국에서의 가이드 교집합을 1차로 하고 2차로는 내가 즐기고 있는 시즌이 어떤 시즌 트렌드인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면 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이 게임이 컴퓨터랑 싸우는 거 아니고 사람이랑 싸워서 어쨌든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최종적인 KPI 목표잖아요. 그 서버마다 또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서버는 그 공통된 흐름 속에서 갈래가 나와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 서버에 이런 트렌드야. 그러면 내가 이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짜야 할 것이냐. 여기까지가 가게 되면 이제 바깥으로 할 수 있는 그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화장품 마케팅 팀장인데 내가 어떤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지 하는데 나의 베스트 메이크업 룩이 항상 있는 것처럼 내가 1군 키우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화면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시즌마다 모든 중국 가이드와 홍콩과 우리보다 앞서 나가 있는 그 서버들의 흐름 그리고 그걸 번역해 주신 분들 한국 내에서 유저들에도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시즌 시작하기 전에 엑셀화를 다 시켜요. 엑셀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어떤 전법을 넣고 어떤 장소를 넣을지에 대한 분포도를 다 계산해가지고 가장 많이 선택된 장소들을 제가 시즌마다 정리를 표로 만들거든요.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소랑 이거랑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확실한 1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가장 강한 군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넥스트로 2군, 3군을 고민하는 게 가장 빨리 삼국지 전략판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 대부사님. 그리고 첫 번째 주제 이제 마지막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고수군 마술사 준이님 나와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 또한 그렇고 핵각 없는 유저가 아닌 이상은 분명히 이빨이 빠진다는 건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빠진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A급 전법을 잘 활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덱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덱과 전투를 해서 이길 것이다 라는 걸 명확히 먼저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장소들마다의 색깔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 장소의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0티어 덱이 아니어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덱과 전투할 것이다를 정하자는 일단 전법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통솔과 지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통솔은 물리 피해 감소가 있고요, 지력에는 책략 피해 감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66서버 저의 실제 정보입니다. 자, 보시면 저는 방패덱이고요, 상대는 기병덱입니다. 저는 유비한테 지력을 찍지 않고 올 통솔을 찍었습니다. 즉 관우의 지금 피해보다 유비의 피해가 더 적죠. 확률상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온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전에 그 덱은 구궁도 8계진을 상대는 효과를 받고 저는 구궁도 8계진에 대한 효과를 받지 않고 싸웠다는 겁니다. 즉 상대가 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싸웠는데도 제가 이겼다는 거죠. 보시면은 옆에 귀신의 힘이 장비를 때렸을 경우에 2347에 병력이 손실되었고요, 관우는 1709에 병력이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턴이니까 아직 잔피기봉이 살아있는 유비는 540에 대한 데미지를 받았어요. 잔피기봉의 40%의 물리 데미지 감소, 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유비가 올 통솔을 찍었기 때문에 장류한테 엄청난 시너지를 보일 수 있는 점을 열심을. 자, 보시면은 저는 평균적으로 방패덱이지만 상대 기병덱을 평균적으로 80에서 90% 정도는 저는 승률을 잡고 시작합니다. 상대가 기병인 상성이 유리한 조건인데도 저는 방패덱인데도 제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분들 이긴 정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80%에서 90% 정도 방패덱인데도 유관장이 뚝배기 대기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의 색깔을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골 서버는 전부 다 관우 장비 올 무력, 유비 올 지력입니다.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찍고 있어요. 속도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턴에 관우와 기세등등이 들고 있다면 준비턴에 기세등등이 발동했죠. 1턴, 2턴, 3턴은 우군, 장비, 관우는 3턴 동안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상대에게 허망과 공포와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기세등등의 전법 내용은 2턴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3턴까지 우리 아군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똑같아요. 3턴 상대는 무장해제 효과가 사라지고 4턴 장비의 연인 F에는 100% 발동이죠. 4턴 때 무장해제 통솔이 감소 또 합니다. 그럼 똑같은 효과예요. 상대방의 턴수가 돌아와야 통솔 감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4턴째 장비 관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통솔 감소가 되어 있는 데미지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오늘 전투 로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3턴 단장이라는 장수가 행동을 시작할 때 무장 해제 효과가 사라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나의 턴까지, 아군의 턴은 3턴까지 무장 해제 효과를 본다는 거죠. 이거는 유관장만 뿐만이 아닙니다. 감태정도 똑같아요. 감태전의 적군 제압, 용맹한 사수, 이것 또한 3턴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속도가 올라간 상황이면 이 로고는 좀 바뀝니다. 조운이 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조운은 2턴 때 무장해제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점은 항상 전투마다 매번 틀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백마의 종이나 이걸 들지 않는 이상은 평균적으로 속도가 빠른 제가 이렇게 3턴까지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급덱이 아니지만 속도를 30을 주고 무력을 20을 줄 정도로 저보다 여태껏 66서버에서 저보다 빠른 이속을 가진 장수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소가금, 보시면 관우는 풀진급이고 이렇게 핵가금 유조와도 충분히 싸울 수 있고 핵가금 유조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가져온 거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상대의 장수의 약점을 찾자입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또 하나의 계정에 사용하고 있는 관장법입니다. 창병덱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가손자, 가조자와 상대를 많이 했는데 가우의 단점은 역시 통찰이나 정화입니다. 신기막측은 혼란이 걸려야만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아군이 아군을 때리는 상황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데미지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우의 단점은 통찰과 정화예요. 그래서 저는 법정에게 정화를 줬습니다. 정화는 혼란도 씹을 수 있을 뿐더러 게다가 무력과 지력을 또 올려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법입니다. 지나갔는데 그리고 또 순상향의 단점 역시 기세 등등이죠. 그리고 조우는 역시 통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손자보다 가조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덱에 손태능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제 덱입니다. 왜 이 덱을 선택하게 되냐면은 시즌3에 가조자가 너무 유행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고 가조자의 좌자의 도면을 씹기 위해서 제가 만든 덱입니다. 손상향의 강공에 무모를 주고 혼란도 씹을 수 있고 그리고 능통의 와신사나가 출병력타를 줘서 상대방의 공포를 걷는 효과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줬고요. 단 태사자입니다. 평균적으로 태사자는 적군 제압과 용맹한 사수 이런 걸로 태사자한테도 국사의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태사자에게도 힘을 실어줘서 위압적인 자태와 극악 모드를 줘서 좀 힘을 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국사의 통찰력은 이속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사의 통찰력은. 국사의 통찰력이 먼저 발동하고 그러면은 그 손상향의 버프를 받게 되면 무력도 올라가고 데미지도 상승이 되죠. 근데 궁효회가 먼저 발동을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궁효회가 발동이 된 후에
국사의 통찰령을 받아야만 필중과 성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손자, 가조자하고 평균적으로 싸우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손태능은 50대 50입니다. 지는 경우도 많아요. 단 3턴까지는 지는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사실은 영티어 덱이 아니어도 좋아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1인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저는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주제에 대한 노하우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궁금한 부분들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삼린이 게스트분들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먼저 마크 원님의 질문을 가장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남한의 장수 조합 또는 전법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그 중국 티어표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서버에서 자신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전법을 수정을 하면 좀 더 효과를 발휘하거나 특정 덱에 이제 상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 서버 명원분들에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LA 대부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모든 덱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개척도 잘하고 P2P도 사람들이랑 붙는 것도 잘하는 덱이 있고요. 개척이 완전 쓰레기인데 사람들 잘 패는 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많이 트라이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무과금인 분들도 할 수 있는 거는 악진 하우양 과가 조합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척 덱이랑 P2P 덱 둘 다 잘 되는 덱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내가 P2P 덱이라도 잘 되는 덱을 찾아서 하는 거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악빈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악빈님 나와주세요. 저희가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그 특정 장소에서 마치 고정처럼 쓰이는 전법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갈량이 주장으로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혼비백산 의신만기를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법들이 그 장수 고유 전법하고 뭐 좋은 효율이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뭐 전법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꼭 그것만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장수는 이 전법을 주면 1인분은 좀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라고 한다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좀 한두 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술사 주니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갈량은 혼미백산과 의심하기가 좋다는 거는 사실 공카에서 나온 거의 티어 덱들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말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재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운이 없어. 근데 혼미백산과 의심하기를 써야 돼. 이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삼국지 전략판에 정말 많은 장수들이 있고 그 장수들의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수들을 내가 어느 장수를 갖고 있고 내가 무슨 전법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갈량은 무조건 혼미백산과 의심한기를 꼭 들어야 된다. 무조건 1인분 한다. 그 개념보다 내가 장수 3개의 장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원주장이라고 해서 이제 무과금덱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저는 원주장을 안 하고 원주탈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한테 문무겸비 적진함나 그리고 주준한테 사면초가 극적재승 화타의 팔문금태지 근본군을 사용해서 제조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덱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삼세진이라는 걸 나오면서 이제 많은 무과금 유저분들이 사실 덱 짜는데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 계정 중에 하나가 삼세진이 나와서 뭐 있는 장수로 합치다 보니까 정욱 좋은 화타를 씁니다. 정욱의 태평도법과 혼미백산을 주고 조은한테는 적진함락 기세 등등 화타의 3세진의 잔피기봉을 줬는데 이렇게 주고 사용하면 정욱의 신면매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방의 제어기가 들어갔을 때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의 적진함락 그리고 기세 등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 전법이고요. 그리고 태평도법과 혼미백산을 준 혼미백산도 역시 제어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한 삼세진이라는 전법을 주면 주장 고유전법 발동률이 올라가고 태평도법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욱의 고유전법이 신면매복이라는 전법이 약 63%의 전법 발동률을 가지고 엄청난 딜을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갈량은 있는데 뭐 하나 장수가 빠진다면 그냥 가감없이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차라리 원주장을 잘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투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카나 우리 삼국지 고수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과감없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장수와 그런 3세진을 사용할 것이라면 어떻게 그거를 조합할지를 먼저 그런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전법이 맞는 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가 맞다 뭐가 맞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계정은 자기가 빨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좋은 S급 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사진님. 그러면 탈해나님의 질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선민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이제 각 장수들에 관한 특성 이해가 사실 조금은 약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장수진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티어표를 활용해서 그냥 똑같이 쉽게 구성이 가능한데 무과금 유저 같은 분들은 이제 장수 풀이 좀 아무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혼자 스스로 덱 구성을 할 때 이런 점들은 꼭 챙기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장수풀이 많지 않을 때 어떤 덱 구성을 하면 좋은지 선모진님께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수풀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대체 장수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각 장수마다 최대 고유 전법 포함해서 3개의 전법을 가지게 되는데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발동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저한테 요청을 주신 분이 장수풀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그 장수 배치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편이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진영도 같으면 좋겠지만 진영이 다를 경우에는 꼭 진영이 같지 않더라도 그런 전법 간의 시너지를 위주로 먼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수들에게 이제 전법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이 순서가 반대로 될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이제 반대로 되다 보니까 추가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전법 설명에서 보시면 뭐 어떤 특정 조건을 달성을 했을 때 어떤 추가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먼저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수 간의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보셔야 되는 게 속도가 높은 애가 일반적으로 먼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애가 먼저 행동을 해서 어떤 전법을 걸어오고 다음에 다른 애가 행동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구성하시면 굳이 뭐 명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 있는 덱을 구성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무진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첫 번째 주제를 설명을 해주신 모든 고수분들과 질문을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sek션의 토론 주제는 시즌별 진영인데요. 그 새 시즌마다 또 새로운 장수랑 전법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별로 어떤 트렌드가 이어져 가는지, 어떤 트렌드가 가장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별 장수와 진용 트렌드에 대해서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신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우선 시즌별로 이번에는 어떤 덱이 인기 있었나 아니면은 이 덱이 나와서 시즌별로 어떤 일이 생겼나 저는 주제를 이걸로 봤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시즌 1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보는 게 다르겠지만 그런 유관장으로 구성된 보험 방패덱이 가장 강력해 보였거든요. 저는 돌격전법 있는 장수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기세 등등이 항상 유관장에 있어가지고 항상 곤란했던 것 같아요. 모두 그 경봉이랑 돌격전법을 매칭을 하시는데 이런 걸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유관장을 좀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세 등등이 있어서 2턴 동안 2명의 장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지게 되는 유관장입니다. 그리고 시즌2에는 장화각, 흑백 이덱으로 헤드샷 덱, 그리고 시즌3에는 3세진, 가조작. 시즌4는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도 잘 모르지만 제 마음대로 제조유에서 그 유비 대신에 강유를 한번 넣어봤어요. 유비 같은 경우는 팔문금세진이랑 기세 등등으로 해서 방어를 하고 그 장비가 여기서 통솔 감소나 이런 효과를 가져와서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덱이고 보원결이 이 컬렉션으로 해서 2년 버프로 해서 효과도 있어요. 게임 시작하는데 정말 갖고 싶은 덱 중에 하나죠. 시즌2에는 장룡, 하우영 각과 이게 뚝배기 덱으로
정말로 여러 명 헤드샷으로 잡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대를 하고 싶으면은 그 시즌 2부터는 그냥 2명씩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부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뭐 원주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원주장을 갖고 가고 또 내 거 또 다른 덱 조조, 하우돈, 정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서 상대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두 개를 상대하기는 좀 무겁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 상대하는 게 시즌 2부터는 일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즌 3부터는 3세진이 등장을 해서 좀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는데요. 보시면 좌자 같은 경우도 잘 사용이 안 됐는데 이게 3세진과 상병으로 해서 떡상이 된 거죠. 흐름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즌 4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강유를 넣어서 강유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묵무겸비랑 형기구약을 넣어가지고 좀 공격력을 강화해 봤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다 구성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지만 또 이제 카페에서 활동 같이 하고 같이 동맹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겹치는 게 많이 있고 또 덱 구성하시는데도 티어 덱이나 그런 걸 보시다 보면은 구성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마술사 진희님 바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저는 뭐 아까하고 비슷한 말인데 시즌 3에는 가주자가 엄청 유행이고 가주자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창경덱인데도 사실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역시나 이제 시즌 4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손능주가 정말 가장 영티어 덱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덱인데 여러분들이 모든 장소와 모든 전법이 갖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덱으로 가지고 손능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역시나 미합적인 자태 뭐 맨몸의 혈전인가요? 맨몸의 혈전으로 이제 손상향한테 줘서 이제 엄청난 딜을 쏟아부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덱이라면 손능주를 하시는 걸 저도 추천을 무조건 드립니다. 근데 전법이나 그런 게 없다면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로 손능주를 잡는 역할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또 그게 가능한 덱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손능주의 단점은 역시나 3턴 동안 엄청난 딜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방법은 역시나 데미지 감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즌 4를 못 가봤지만 그러면 그 데미지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전법은 뭐 잔피기봉, 뭐 팔문금세진, 뭐 대항해 장벽, 겸양 뭐 이런 걸 이용해서 3턴을 버티고 그리고 3턴 후에 내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덱을 만들어야 손능주를 아마 이길 수 있는 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과는 좀 다르지만은 뭐 시즌 3, 4 갈수록 새로운 전법과 배치는 그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로만 해서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또 플레이하시면 또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LA 대우사님. 제가 그 시즌별 진영 관련 토론 말씀 주셔가지고 좀 생각해봤는데요. 시즌 1, 2의 컨셉은 선턴을 잡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선턴을 못 잡느냐가 사실 이 게임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턴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토로 운전하다가 클러치 밟느냐 오토 하느냐 이 차이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선턴을 잡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즌이 가면 갈수록 선턴에 대한 이슈들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법에 대해서 혹시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법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지휘기, 그 액티브, 돌격, 패시브, 그 다음에 병종, 전법, 뭐 내정은 빼고 이제 6가지라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아셔야 될 부분이 지휘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턴을 잡지 않아도 내가 먼저 뛰어가지고 내가 먼저 공격한다 이거 하기 전에 이미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즌이 가면 갈수록 이 지휘기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장수 고유 전법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전법을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 지휘기가 있는 장수들이 점점점 가치가 받는 거예요. 그 제갈량이 왜 계속 시즌마다 계속 쓰이는 이유는 신기묘산이라는 지휘기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전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고 잘하려고 하면 전법 카테고리별로 내가 어떤 걸 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시즌이 가면 갈수록
지휘 계통의 전법들이 많이 트렌드 될 거고 결국에는 패시브도 약간의 지휘기에 가깝거든요. 발동되지 않고 액티브 하기 전에 먼저 발동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삼전하시는 분들은 시즌 가면 갈수록 내가 지휘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나중에 실제로 하시게 되면 1군부터 5군 중에서 절반이 다 지휘기로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같이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에리 대부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천모진님. 이 주제 자체가 시즌별 진용이라 저는 이제 각 시즌별로 강력했던 애들을 좀 대표적인 애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즌 1에서는 일단 누가 뭐래도 제갈량 좋은 유비 조합이 제일 강력했었을 거고요. 제가 겪었던 것도 그렇고 그게 시즌 1에서는 거의 무상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마방패 조합, 흔히 말하는 이제 사마이를 이용한 조합이랑 이나 아니면은 장료를 이용한 아까 얘기 나오던 참수대 그 두 가지가 많이 이제 활발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님도 얘기했지만 뭐 가우를 이용한 3세진대 그게 거의 뭐 상대 병종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때릴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거를 좀 잡는 뭐 조조 가우 정욱덱도 그 이후에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즌 4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손상향, 능통 이제 주태를 이용한 덱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이제 강유, 제갈량, 그 다음에 방통을 이용한 기린궁이라고 하는 덱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육탄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육손을 이용한 궁덱도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모든 장수 배치가 절대적인 건 없고 같은 장수 구성으로도 전법을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덱 구성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겟팅하는 내가 이 장수 배치를 가지고 어떤 애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전법을 짜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은 같은 이제 장수 배치라고 해도 상대를 했을 때 느껴지는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즌 4에 저랑 같은 시즌 4에 계신 분도 있고 시즌 1에 계신 분도 있고 뭐 2나 3에 계신 분도 있지만 차후에 이제 새로 시즌에 들어갈 때 덱이나 이런 거 짜실 때 추가되는 이번 시즌에 새로 추가되는 장수하고 전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덱을 내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뭐 부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덱을 저격하는 거를 짤 것인지 그걸 결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먼저 사라나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3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시즌별로 이제 좀 유행을 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덱들이 막 존재가 하는 것 같아요. 시즌 유행을 타지 않고 흔히 복각성 한다 이런 덱들도 혹시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방금 질문에 대해서 천모지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어떤 덱이든 간에 이제 장단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 조합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즌 1, 2, 3, 4까지 이제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시즌 2에서 만들 수 있는 장료 덱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요. 장료, 하우연, 곽가를 이용해서 상대 주장만 쓰러뜨리는 덱인데요. 이 주장을 쓰러뜨리면 아무래도 무조건 전투에 승리를 하다 보니까 시즌 2에서도 그렇고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그게 상당히 강력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은 피해 감소를 하는 전법으로 많이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무기 피해에 거의 기반을 하다 보니까 등갑병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단점은 있는 편이고요. 대신에 그 등갑병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생김새 차이로 이제 확인이 가능해서 그런 걸 회피해서 다른 상대를 공격한다거나 해서 그 단점은 크다고 보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무난하다라고 할 만한 조합이 아까 얘기 나왔던 도원방패예요. 유비관우 장비덱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방패덱이 아니더라도 병종이나 전법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창병이나 기병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2에 걔네들을 병종을 따로 주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병종을 바꿔가면서 썼어요. 3명이 다 적성이 창병, 방패병, 기병의 적성이 다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제 주성에서 방어할 때는 상대에서 병종을 보고
그 병종을 바꿔가지고 병종 이득을 챙기는 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즌 4에서 생기는 전법들도 보면 장비에게 효용 무전이라는 전법을 줘요. 그렇게 되면은 피해량 자체도 어지간한 티어 덱에 꿀리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덱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마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덱들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 취향이나 이런 거 맞춰서 연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무진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 한 가지 더 받아볼게요. 마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버도 시즌 3가 지금 중반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건 가조 좌가 있는데 가조 타는 어떠느냐, 아니면 또 조운이 없는 경우에, 아니면 조운을 뭐 제주유라든지 다른 덱에 활용할 경우 가손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대체를 사용했었을 때 그 효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번 시즌을 진행하면서 다른 혈원분들 좀 의견을 듣고 이제 정보 확인했을 때는 가조 화타를 이용한 가조 타의 경우에도 가조좌 못지않게 비등비등한 이제 성능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손상향을 활용한 가손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손상향이 이제 무모라는 그 확률이 35%라는 낮은 전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조좌에 비해서 미러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아직 시즌 저희 3 중반인데 좀 추가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시즌 4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또 맹원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간신님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선 그 가조자 같은 경우는 0티어 덱이잖아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왜 가조자로 그대로 쓰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화타랑 좌자의 차이인데, 화타 같은 경우는 그 청량이 무보다는 좀 세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통솔력도 있는데 2명한테 들어가요. 좌자 같은 경우는 모면이랑 회복이 모면 35%가 10레벨일 경우 금단의 미술이 모면 35%가 들어가는데 3명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3턴부터 5턴까지 회복이 전체 다 들어가요. 파탄 랜덤으로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1명은 그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좌자 같은 경우는 3명 다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1명이 빠지거나 1명이 뭐 크게 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잘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승률로 보면은 가조자가 100%라고 봤을 때 화타가 들어갔을 때는 중요한 가우나 누가 다칠 가능성이 크죠. 그 30% 정도는 승률이 더 빠지지 않나. 30% 빠지지 않더라도 한 20%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판단은 그렇거든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좌자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들어가는 거고 화타 같은 경우는 아군 중에 2명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승률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튼 저는 가조자를 추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세 번째는요, 이제 무소가금 유저들이 장수와 전법을 대체할 때 어떤 팁이 있을지에 대한 건데, 마술사 준이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금은 뭐 아예 안 한 거는 아니고요. 3개의 계정은 사실 시즌 1부터 무법 반품만 해서 현재 시즌 3랑 시즌 4에 이제 한 덱에서 2덱 이상은 이렇게 나오게 된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 좀 노가다를 좀 한 케이스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시즌 1 때 원소나 뭐 이런 5성 장수들을 그냥 출석시켜만 해도 받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받으시면 한 시즌 3 정도 오시면은 시즌 2 말이나 이제 시즌 3 오시면 3세진이라는 전법을 좀 만들게 돼요. 이제 원소하고 성견을 무조건 받기 때문에 그 3세진이라는 전법이 아무리 같은 나라가 아니어도 그 주장이나 뭐 부장이 어떤 역할을,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만드셔서
덱을 짜시면 좋고, 사실 삼국지 전략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만든 부분이 뭐냐면은 핵가금러 유저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핵가금러 유저들인데도 사실 무과금 유저한테 지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것은 역시나 경종도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 전법이 장단점을 살리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과금 소과금 유저분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전법들을 잘 읽으시면서 천천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덱이 되고, 덱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원주장부터 하세요. 원주장을 전법을 잘 넣으시면 분명히 0티어 덱도 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분명히 그 인기 있는 덱들은 존재하거든요. 인기 있는 덱들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 삼국지 전략판의 좋은 점은 영웅놀이가 안 돼요. 핵가금러 유저분들이 영웅놀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가위바위보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신다면 무과금 유저가 액티브 인원이 핵가금러 유저 한 명을 보낼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병사를 손실 없이도.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유관장을 예를 들면 고순이 한 5마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순을 계속해서 함진영 병력 1로 상대방을 계속 헷갈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의 병력 손실 없이 체력만을 깎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액티브 인원이 돼서 그 핵가금러 유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정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이고 심리전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뭐 하시면은 아마 더욱더 재밌는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과금 유저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참모진님. 기본적으로 대체 장수를 구하든 아니면 뭐 전법을 구하든 컨셉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밸런스 있게 꾸민다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상대 주장만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아무것도 못하게 제어 기회를 이용해서 묶는다거나 그거에 맞추시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 이가 빠진다고 하는 어떤 3명 중에서 필요한 장수가 1명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이걸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남아있는 장수 중에 넣을 수 있는 애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상성 싸움이기도 하고 내 덱 컨셉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내가 얼마나 잘 파고들든지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전법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법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가급적이면 진영도 맞춰주시면 좀 더 강력한 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LA 대부사님께서도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주제 3번 관련해서 제가 사실 생각하는 부분은 그 레벨링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전법이 부족할 경우에 레벨만 좋아도 일단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레벨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1군은 만약에 다 키웠다. 근데 2군, 3군, 4군이 키워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는 레벨 30 될 때까지 전법을 안 찍어요. 훈련소로 레벨 20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훈련소로 키운 다음에 레벨 30 될 때까지 내가 훈련소로 계속 할 정도로 동전이 여유가 있나, 동전이 여유가 없다고 하면 최대한 효율적인 싸움 위주로만 소탕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레벨 30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병서를 먼저 찍어요. 저는 병서를 다 찍고 전법을 찍어서 키우는데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시즌 말미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레벨 30대까지는 진짜 훈련소로만 키우시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30부터 자기가 소탕해서 키우는 방식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레벨링의 전법을 레벨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용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시즌 초반 기간 2주 동안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요. 자원을 20씩 찍어요. 이거는 그 앞단 서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 무조건 다들 본선 분성을 레벨 20을 다 만들어. 그리고 군용을 찍는 거예요. 그 자원 회전율에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이게 엄청 점점 차이가 심해지거든요. 진짜 이런 게 시즌 초반 때 레벨링이랑 내가 자원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징병소랑 군용을 같이 올리고 병사전, 나라 버프, 병종 순서로 테크트리 타는 것도 전법 전수가 좀 교집합이 멀어 보여도 나의 전체적인 덱 운영했을 때 강함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간신님 말씀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또 마지막 순서가 돼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체 장수를 할 때 국가 버프가 가장 중요해요. 그 병종 적성도 중요하긴 한데
국가 버프 같은 경우는 다 10%씩 적용이 되거든요. 건물 레벨업을 하면은 위, 초, 고, 군 진영해가지고 내 진영에 레벨 1을 찍을 때마다 1%씩 올라가기 때문에 10개 찍으면 10% 올라가고 거기에 10%의 경험치 보너스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버프가 가장 중요하고요. 국가 버프가 먼저 우선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전법을 대체한다, 장수를 대체한다. 당연히 이가 나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기고 있어. 내가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거든요. 위축되기 때문에 아무 전법이나 막 만들고 무리하게 과금을 하고 그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냥 일단 만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쌓아놓는 거예요.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찾아낸 걸 이야기를 하면은 우선 공격을 할 때 내가 돌격 전법을 쓰는 명장들을 키울 건지 아니면 액티브 전법을 쓰는 명장들을 키울 건지 이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돌격 전법을 쓰는 거를 주로 하겠다. 내가 결정을 했다면 돌격 전법은 마음껏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액티브 전법은 조금만 만드는 거죠. 이게 낭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만드는 게 이게 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삼국지 전략판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신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에 대한 Q&A 시간도 바로 가져볼 텐데요. 게스트 질문 순서는 일단 먼저 파라나님의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네, 이 질문을 할 때 이제 사례를 하나 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감태정이라는 덱을 구성하고 싶은데 그중에 태사자가 없는 케이스거든요. 감태정 덱에서는 또 보면 태사자의 역할이 통솔력을 이제 감소를 시키면 데미지를 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게 태사자가 없으니 오나라 진영 버프를 살리려고 다른 오나라 장수인 뭐 주유를 넣으니까 통솔력 깎는 역할이 없어서 그런지 데미지가 약하고 또 그렇다고 이제 통솔을 깎는 다른 장수 넣자니 오나라 진영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둘 다 해보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둘 다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 사실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장수 배치에 이제 대가이신 분들이 계시니만큼 나라 진영 효과를 포기하더라도 덱의 메커니즘은 살린다. 또는 딜을 넣는 메커니즘이 아쉬워지더라도 나라 진영 효과는 살려야 한다. 둘 중 어느 편을 따르는 게 좀 좋을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럼 먼저 마술사 주니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만약에 파라라님이라면 아까 전에 그 태사자가 없는데 감령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 약정 간파는 사실 공카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거의 교과서예요. 교과서일 정도로 용사나 적군 제압으로 통솔이 깎는 그 장수에게 데미지를 주면 역시나 약정 간파와 일제 사격이 이제 엄청난 딜을 뽑아내기 때문에 교과서 전법이고 아까 이제 주유가 있다고 하셨으면은 저는 차라리 황계랑 같이 이용해서 열전덱으로 적벽대전덱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파라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사자가 영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적군 제압이나 뭐 용사를 2번 발동할 수도 있고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사자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정 간파를 쓰지 않아야 돼요. 약정 간파를 쓰지 않고 다른 전법을 줘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용감한 제비라든지 뭐 용감한 제비는 336%의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4번까지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감령의 뭐 고유 전법인 회심 효과도 4번까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번까지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1번이나 2번까지 터져준다면 336%가 아닌 그 이상의 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솔을 깎은 장수에게 약정 간파를 들어가나 용감한 제비로 정말 큰 데미지를 주나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전법을 이용해서 덱을 짜셔야 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시즌 3부터는 3세진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장수가 다른 나라 장수로도 이제 하면 어떻게든 이제 꾸역꾸역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3까지는 아까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최소한 일단 아끼는 것이 좋아요. 5성 장수는 아끼는 것이 좋고 그때까지 가서 그때까지 덱이 안 나오면 무조건 원주장으로 끝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3세진이라는 전법이 나오면 이제 그때 전법과 장수를 녹여서 전승을 해서 이제 만드는 전법들을 잘 녹여서 3세진이라는 덱을 큰 덱을 만들 수 있는 분명히 요소가 있거든요.
또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그 주유랑 감령은 분명히 환계랑 같이 열전되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뭐 통솔로 깎아서 약 뭐 때리는 거 아닌 다른 전법이 완전 다른 것을 이용해가지고 덱을 짜시면 분명히 또 좋은 시너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LA 대부사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나라 진영 버프는 패치 까서 먹는 묵은지 씻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에 대한 딜이라든지 CC 기능은 회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양장을 이용하기보다 황장을 쓰는 습관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양장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시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장수에 대한 이해도가 커야기 때문에 양장보다는 황장을 많이 트라이 해보는 게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요. 나헌님의 저는 좀 약간 다른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 삼국지 전략판의 경우 장수 배치가 게임의 전부가 아니라 뭐 내정, 군사, 수비의 테크트리 또한 게임 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수분들께서는 초반 테크트리의 빌드업 또는 육성을 통한 그 운영적인 대체 방법론이 있을까요? 대부사님 혹시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장수를 보통 초반 테크트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딜을 넣는 거랑 기세 등등이랑 힐을 하는 조합을 개척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태문이 같은 애, 저자 같은 애, 힐러를 보통 붙여서 개척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손상형이라든지 진궁이라든지 이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힐러보다는 내가 초반에 딜을 확실하게 빼가지고 그냥 잡는 형태의 개척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개척덱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정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통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자원에 대한 레벨을 가장 먼저 찍는 것이 첫 번째로 빌드업으로 들어가는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고를 저는 사실은 레벨을 많이 안 올려요. 분성이랑 동일한 레벨을 올리게 되면 9코스트 가기 전까지 분성이랑 본성이랑 자원이랑 창고 레벨만 똑같아도 코스트 9까지 그리고 시즌 오픈하고 2주 동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끝냈었어요. 2주 동안 졸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초반에 빌드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군사를 찍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징병소랑 같이 해야 될 부분은 나라 버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나라 버프를 4에서 5만 찍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4에서 5 정도를 찍고 진행을 하고 있고 군력을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나 병사전 이거는 양자택일입니다. 그래서 병사전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군력 먼저 찍는 사람도 있고 병사전 먼저 찍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양자택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 관련돼서는 제가 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찍습니다. 손을 대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정 건물에서도 내가 미션 깨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찍어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저는 뭐 과금 유도를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전법에 대한 여유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내정 장수에 있어서 한 명은 자원 증가하는 거는 총괄하는 총괄 친구는 10방을 찍어주거든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스노우볼처럼 커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레벨 20 먼저 올려놓고 진행하는 게 이제 트렌드고요. 그분들은 과금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오히려 과금러 아니신 분들은 기초 체력부터 먼저 기르고 이걸 진행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초 체력이 그 내정 아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레벨. 네 맞습니다. 네. 20레벨이 되셨을 때 이게 가는 자원이 달라지거든요.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답변도 모두 감사드려요. 자, 마지막 섹션은 이번 섹션의 핵심 주제 바로 개척덱과 PVP 덱 추천인데요. 가장 먼저 답변을 해주실 분이 바로 LA 대부사님. 공식 질문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어떤 악진 각과 하우연 조합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험치 레벨작은 조금 힘들지만 두 장만 공격하는 덱이라서 일단은 병사가 덜 갈린다는 점. 그리고 스피드하게 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임무 미션을 빨리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 시즌 초반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무가금러 혹은 소가금러라고 하면 악진각과 하우연 조합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장각 우길 전풍을 쓴 적이 있어요. 전풍은 무가금러, 소가금러 분들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각 우길 전풍을 쓴 적이 있는데 사실 개척으로는 쓸만한 덱은 아닌데 P2P로는 나쁘지 않았던 덱들이 있어가지고 뭐 우선은 개척 덱으로서 악진각과 하우연 같은 조합을 진행을 하고 빨리 미션을 깨서 동전을 벌었던 그 동전 가지고 P2P를 잘하는 덱들을 키워가지고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별로 제가 티어 덱들 장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제가 궁, 창, 방, 기창, 기계, 방, 배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즌 3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조저, 허저, 전이, 뭐 서왕, 조저, 전이 이런 장수들 전부 다 시즌 1에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장수들이에요. 물론 무과금 러브는 소과금 러브들이 못 뽑을 수도 있지만 시즌 1에서 어쨌든 내가 한 번씩 트라이 해가지고 가진 장수들이 시즌 3까지 혹은 시즌 4까지도 쓰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소과금 러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주준 쓰고 이런 희망보다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전법들이 늘어날 거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과금 러브들, 소과금 러브들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간신님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PVP 덱 그 전에 개척 덱을 추천을 할 때 개척의 코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시즌2 개척을 할 때 그 국민덱 원주진을 썼었는데 시즌2에서는 분명히 그냥 쓸만했어요. 개척을 시즌2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7토까지도 먹고 나중에 군영 레벨을 15레벨, 20레벨 가까이 가다 보면은 8토도 점령이 돼요. 물론 그 집에 한번 갔다 와야 하긴 한데 점령이 되고 개척은 잘 되는데 시즌 3부터는 토지 개척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덱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시즌 3에 오면서부터는 개척 덱을 연구를 하다가 돌격 전법을 쓰는 덱으로 바꿨거든요. 지금 쓰는 거는 하우연이랑 태사자랑 채문인을 쓰고 있는데 돌격 전법을 개척할 때 쓰면 좋은 점이 일단 유비 장비 쓰는 거랑 다르게 전법 점수가 많이 안 들어가요. 이 유비 장비를 쓰려면은 그 전법 점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10레벨 가까이 다 찍어야 이제 제 기능을 해요. 기세등등도 그렇고 팔문금세진도 그렇고 모든 전법 자체가 S급 전법으로 전법 점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소과금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만들기가. 유비 장비가 있더라도 이 전법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돌격전법을 주로 사용하는 장수들을 사용하시면은 이게 많이 안 찍어도 돼요. 고유전법 같은 경우는 10레벨 찍고 2전법 같은 경우는 7, 8레벨 찍고 3전법 같은 경우는 5레벨 정도만 찍으셔도 7토까지는 무난하게 먹으실 수가 있고 또 8토부터도 병석 올리시고 군영 올리시면은 먹는데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척하시는데 전법을 많이 찍지 않아도 되는 초반에 개척을 성공하기 위해서 전법 점수가 많이 안 들어가는 돌격 전법을 주로 사용하는 장수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간신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마술사 진희님.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방송하다 보면은 그 삼국지 전략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덱을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개척 덱이든 PVP 덱이든 무조건 저는 원수를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뭐 쓰지 않는 채문이를 사용한다 그러면 채문이 레벨을 키워놓고 결국에는 쓰지 않는 장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금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남들 쟁하고 있을 때 나는 다른 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같이 즐기고 같이 재밌으려면 여러분들 레벨이 낮고 개척이 늦더라도
조금이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저는 무조건 개척되기든 PVT 되기든 무조건 하나로 통일하셔서 천천히 가시면 돼요. 천천히 가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핵각 없는 유저만큼 똑같이 다 따라잡습니다. 결국에. 왜냐면은 분성과 본성에서 나오는 병사 수는 어차피 핵각 없는 유저든 과금노 유저든 소과금 유저든 무과금 유저든 똑같습니다. 25,500과 나중에 장군 막사를 올리면 31,500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늦을 뿐이지 그분들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병사 뽑고 똑같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히 내가 쓰지 않는 덱을 굳이 키워서 또다시 덱을 교체해서 해야 된다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내정을 잘 안 찍거든요. 내정을 안 찍는 계정도 있어요. 그 계정은 뭐냐면은요.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 사실 이제 관중이나 이런 자원지로 나가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입구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내정은 낮지만 그 수비 쪽을 많이 찍으면은 그쪽 앞에서 주성을 맡고 있으면 아주 인기 있는 맹원한테 인기 있는 분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 주성 위에서 우리 맹원이 싸면 90도 8게이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내 성이 피가 4천이야. 거기에 땅땅해. 뚫리지 않아.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분명히 덱은 약하지만 분명히 우리 맹주님들이 엄청 좋아하실 분일 거예요. 저는 그런 덱을 또 키우고 있고 그런 계정 또한 있어서 딱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만 개척하고 원주장으로 천천히 하면서 그냥 무조건 수비만 올립니다. 그래서 빨리 입구를 막는 역할을 해주면 분명히 또 쟁에 그 통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덱이 아니고 전법이 없으면은 그냥 차라리 공성병기 계정을 키우세요. 공성병기를 키운다는 거는 그것 또한 맹주님한테 아주 인기 있는 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성병기 계정은 삼성장수 키우셔도 괜찮아요. 사성장수 이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주력 부대는 우리 핵과금노 유저들, 과금노 유저들이 전부 다 까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길 수 있는 뭐 7레벨, 8레벨, 9레벨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전법만 달아주고 공성병기 군형을 레벨 20 찍으면 엄청나게 이속도 빨라지고 거기에 또 공성병기의 또 화력도 엄청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덱을 키우면 시즌 끝날 때까지 그 공성병기 S 계정은요 계속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차라리 천천히 키우면서 무법과 반법을 기대하시고 태사자가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무조건 사성장수 S급 장수의 그 공성병기 계정을 키우면 분명히 성지도 그 빨리 먹는 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개인적인 그런 방법을 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모진님 이야기 나눠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서 입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명장, 양장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개척덱이랑 PVP 덱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채문이라던가 장춘하라던가 이런 코스트가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엔 거의 안 쓰여요. 얘네가 주력으로 쓰기엔 아무래도 좀 하자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쓰이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런 애들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전이나 아니면 장보 같은 애들을 추천을 드려요. 양장이긴 하지만 아까 준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기 적성이 높다 보니까 나중에 얘네 레벨 키워놓고 나면 얘네를 병기 부대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개척할 때는 개척 부대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군형이 올라가고 사령단이 올라가면서 덱을 바꾸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얘네들을 빼서 병기 부대로 활용을 가능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높은 7성지나 8성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개척 공성부대들도 레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미리 키워놓는다 생각하시고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V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장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무래도 황장 자체가 고유전법도 있고 전반적으로 능력치가 더 좋기 때문에 PVP에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어떤 전법을 주느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점을 찔러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승률이 낮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모진님까지 네 분의 고수분들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꿀팁에 대한 Q&A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마지막 주제는 파라나님의 질문만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솔직히 제가 이 회담에 참석하게 된 질문이거든요, 이게. 무과금 유저라면 다들 키우고 있는 원주장. 근데 이제 무과금 유저들도 시즌 3 들어섰고 시즌 4 들어섰고 이제 원주장만 계속 쓰기는 뭔가 아쉽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무과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궁극만 쓰는 건가 싶기도 한데 또 다른 제2의 원주장이 있다면 예를 들면 방패대의 원주장, 뭐 창경의 원주장 같은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 수급이 용이하고 구성하기 쉬운 그런 다른 병종의 덱들도 있을지 제2의 원주장이 있는지 그런 덱들이 있다면 소개 좀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LA 대부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지금 시즌 4 되면 원주진이랑 원주장이 아예 안 먹혀요. 시즌 4 되는 순간 6토 이상부터 토지들이 NPC들이 전부 다 병서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6토를 48시간 초보적 기간 때 못 깨요. 그래서 양장을 아예 쓰기 조금 힘든 시대가 시즌 4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황당 갖고 승부를 보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1차 결론이고요. 2차는 그래서 있는 그걸로 다 해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좋은 장비, 채무늬 조합이 지금 가장 무과금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합이고요. 3세진 전법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오를 내가 한 장이라도 뽑았다 하시면 가오를 조합을 하셔가지고 3세진을 하거나 아니면 3세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1번은 원주준이나 원조장 관련해가지고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 시즌4에 무과금 분들도 이거 다 안 통한다고 다들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채문이라든지 황홀령 관련해서 아까 전에 다른 고수분들께서 나중에 안 쓰이니까 비효율적이다 말씀 주셨던 거는 이제 시즌3까지 섭취 전 생각이고, 채문이랑 다른 장수들이 나중에 끝까지 있어요. 황홀령이라든지 옛날에 버렸던 장수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그런 애들이 갑자기 요즘 떡상하고 있어가지고 잘만 고르면 저는 끝까지 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장비로 일망타지나 절대 반격해가지고 장비로 키우는 좋은 장비 채무늬로 시작해가지고 장비로서 확대하는 조합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추가드릴 게 시즌4는 폭탄대기라고 해서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랑 여몽이랑 조합을 해서 병사를 한 명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토로 들어갔다? 그러면 3분의 1 병력이 갈려요. 어차피 초보자기가 48시간 동안 전법을 초기화시키는데 전법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토지를 약화시켜 놓고 내가 내 일군을 넣어가지고 최대한 병력을 아끼면서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토지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진짜 시즌4 때 토지 난이도가 너무 심해서 저도 지금 레벨이 풀렙인데 10토 들어갈 때 부대를 3개 정도 들고 들어가야지 하나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채문이라든지 황홀령 같은 장수들이 떡상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다. 두 번째는 3세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정 나라라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폭탄대기라고 해가지고 병사 없이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상대방 병사를 소모시킨 다음에 내 거를 온전하게 그걸 개척을 하는 형태가 현재 시즌4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사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드디어 4개의 주제를 모두 다뤘는데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어요.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저희가 그럼 이제 게임 진행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게임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3명을 한 조로 총 3개 조로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조를 구성합니다. 저희가 전체 총 3개의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각 조에서 한 분씩 공평하게 한 번씩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참여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유저가 게임 중간에 채팅창에 이렇게 힌트를 줄 수도 없습니다. 질문을 나누
난도가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이렇게 총 5단계로 낮아지면서 사진이 점점 더 깨끗하게 보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조를 정해볼게요. 시험을 통해서 조를 짜볼 텐데요. 8. 간신님, 3. 악빈님, 1. 천무진님이 1조입니다. 두 번째 조입니다. 9, 4, 5, 나헌님, 마술사 준이님, 그리고 파라나님 순서예요. 마지막 3조. 그러면 3조는 267로 LA 대부사님, 마크원님, 솔로몬님이 3조가 됐습니다. 네, 1조 흔들어주세요. 1조. 네, 1조입니다. 2조 팀. 2조 팀, 네. 마지막 3조. 3조,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1조의 8번인 간신님부터 첫 번째 게임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100점. 5글자. 간신님? 간신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잠시만요. 정답입니까? 패스입니까? 하나, 둘, 셋. 패스. 패스. 80점. 보이세요? 정답. 패스. 정답. 침착한 대응. 정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2조의 나헌님께 푸시겠습니다. 나헌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입니까? 패스입니까? 하나, 둘, 셋.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80점. 정답. 정답. 목숨 건 전투. 정답입니다. 다들 그래도 80점대에서는 맞히시는 분위기네요. 이게 전법이라서 아무래도 좀 익숙하셔서 한국어학. 네, 마지막 3조의 문제. LA 대부사님, 한국어학회를 가실 수 있을지. 정답이냐, 패스냐? 하나, 둘, 셋. 패스. 패스. 위협적인 자태? 위협적인 자태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게임에서는 다들 80점을 획득하셨어요. 아, 악비님 큰일 났네. 지금 마술사 준이님은 너무 잘 보이신다 하고 악비님은 너무 안 보이신다 하고 아우, 두 분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이 끝이 났어요. 이제 각 조에서 출전할 구성원분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1조의 3번 악비님 드디어 그의 시력을 확인할 시간이 나왔습니다. 인게임 장수 일러가 나올 예정이고요. 작은 그림이 점점 커집니다. 어떤 장수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와주세요. 얼른 모니터 가까이 오세요. 정답. 어? 원소. 땡! 근데 아주 나이스 트라이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80점. 다음 단계 나와주세요. 여몽. 정답! 우와! 네, 첫 번째 문제. 여몽이었습니다. 너무 시력 좋으신데요? 무슨 일이죠? 왼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악비님이 80점을 가져가셨어요. 그의 시력은 좋은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빠르게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마술사 준이님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와주세요. 악진. 누구요? 악진. 땡! 바로 80점 넘어갑니다. 방덕. 누구요? 아니다. 아니, 잠시만요. 다시, 반장. 다시 한번 더. 반장이요. 정답! 반장! 잠깐 흔들렸었는데, 80점. 다들 고득점을 이렇게 쉽게 가져가시다니. 마지막, 지금 마크원님 아주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마크원님. 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마크원님 정수리밖에 안 보이는데요. 정답. 진도. 정답? 진도. 우와, 정답. 무슨 일이에요? 우와, 100점 가져가셨어요? 대박이다. 와, 축하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마지막 게임. 이번에는 그림자 게임인데요. 1조의 1번 천무진님이 그럼 지금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나와주세요. 역대급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어려운 게임이 아닐까. 패스?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욕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어렵네. 패스할까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정답 조인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조인.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는 즉시 바로 맞히시네요. 다들 관심이 워낙 뛰어나셔서 네, 첫 번째 문제 조인이었습니다. 그럼 60점 획득하셨는데요. 지금 1번 문제를 보니까 뒤에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긴장이 되네요. 제가 왜 떨리죠? 그러면 이번엔 파라나님 준비되셨나요? 예. 네, 2번 문제 나와주세요. 정답은 그냥 아무거나 외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찍고 보는 거죠. 정답.
사타? 땡! 아주 패스. 잘못 찍으셨어요. 패스. 정답. 정답? 장소. 아하. 패스. 패스. 아, 정답. 네. 상품. 정답입니다. 아, 60점대에서 맞춰주셨어요. 이 60점 정도가 갔을 때야 이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마지막 이제 솔로몬님, 치킨을 드신 치킨 값을 하실지. 자, 솔로몬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문제 나와주세요. 패스. 네. 패스. 보이시나요? 정답. 정답? 하우연. 아하. 오케이. 오케이, 패스. 패스. 하우돈. 정답, 하우돈. 정답. 세 분 다 이번 세 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드디어 4개의 주제를 모두 다뤘는데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어요. 주제 4개도 모두 끝났고, 게임도 모두 끝났어요. 게임의 최다 득점조는 아까 3조였죠. 3조 LA 대부사님, 마크원님, 그리고 솔로몬님이 됐는데요. 세 분께서는 교환 코드명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조 최강 나왔습니다. 너무 진부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하시는 저는 이제 분인가요? 부사님이 정해주는 걸로 할게요. 네, 부사님하고 이제 다른 우리 분해서 정해주는 걸로 따라가겠습니다. 수민. 그러네요. 수민이나 아하. 네. MC는 안수민. 그러게. MC는 안수민님. 오케이. 이것도 괜찮네요. 우와. 오케이. 네, MC는 이렇게 안수민. 한다고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쭉 눈물. 가시죠. 네, 수민님 쭉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 게임도 장수하시고 수민님도 아나운서 장수하시고 파이팅. 그러면 교환 코드의 명의 MC는 안수민? 네, MC는 안수민 아나운서로 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시간 이외에도 장수 그리고 전법 배치는 공카에 토론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팀이 항상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이번 무야호 회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댓글을 달 수 있는 질문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하셔서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복 참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 제한도 없습니다. 자, 질문 3개. 1번. 삼전서원의 무야호 회담에 대해서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신가요? 쉽죠? 2번,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회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시나요? 3번, 그리고 이번 시간에 진행되었던 제가 장수의 이름으로 CM 이름을 만든다면 어떤 장수가 어울릴까요? 이렇게 3가지 질문이 나와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몇 분을 선정을 한 다음에 무야호 회담의 특별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선물 구성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금화 선물함 하나, 높은 학식 프로필 테두리 하나, 높은 학식 주성 테두리 하나, 높은 학식 채팅 프로필 테두리 하나.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카페 페이지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유튜브 페이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구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야호 회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래요. 금화 선물함 하나, 높은 학식 프로필 테두리 하나, 높은 학식 주성 테두리 하나, 높은 학식 채팅 프로필 테두리. 운영팀들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이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무야호 회담 1회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